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오늘 좋았던 시장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시장을 깔끔하게 인사이트 넣어서 정리해 주시는 시황계 시황제 우리 박근형 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오늘 장 뜨거웠습니다. 뜨거웠죠. 네. 네. 어떻게 안 아프실 수 있는지 비결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에 영춘권을 제가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뭐 자기 관리하는 거죠. 영준권. 네. 실제로 중국이나 이제 대만에 가면은 거기 이제 아침에 항상 공원에 많은 어르신 분들이 이렇게 태극권 하고 있는 게 항상 포착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좀 많이 움직이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전 지하에만 있고 여기 엘리베이터만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맞아. 면역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맞아. 햇살을 좀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 영준권 박근영 부장님 오늘 시장 동향부터 전해주신다면요. 네, 코스피는 37포인트 갭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 출발한 가운데 특히 전일 주목받았던 CXL 관련 반도체 소부장들도 오늘 또다시 장 초반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초전도체라든지 STO, 전선 등의 테마군은 약세 출발했고요. 긍정적인 12월 FOMC에 힘입어서 개장 초반 갭 상승 출발했던 시장은 원달러 환율의 급락 그리고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수까지 이어지면서 외국인 매수 주도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전장에 52주 신고가를 일단 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LG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시총 2위에 등극하면서 일단 특징적으로 나타났고 금리에 눌려 있었던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인터넷 업종들도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던 CXL 관련된 관련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습니다. 바이오나 소프트웨어 등 소외받던 성장 업종들도 금리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상승세를 보였고 다만 이제 11시를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다소 좀 주춤해지면서 시장의 추가 상승은 제한됐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힘입어서 1%대 반등세를 기록했고요. 12월 FOMC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원했던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라든지 내년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확대 전망 그리고 연착륙 기대를 모두 어느 정도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왔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투자 심리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우호적인 환율 여건이라든지 시장 금리 하락에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수, 순매도 강도를 높이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상방 압력을 높이는 양상으로 보여졌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4%를 하향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국채 금리도 좀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시장에 도움을 주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건 다 좀 처치를 하고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네. 이 신영증권에서 이제 장중에 코멘트를 냈는데요. 좀 저도 와닿는 면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1개월 물부터 쭉 해서 이제 30년 물까지 이제 흐름인데 이 본격적인 금리 인하는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채권 시장이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내년 3월 정도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걸로 시장은 굉장히 좀 높게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 시장의 지금 기대치는 내년 3월 정도, 1분기 정도 말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치를 가지고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채권 시장에 보면은 몇 번, 언제 채권 관련된 부분에서 결국 금리 인하가 반영되고 있느냐, 상반기냐, 하반기냐 이걸 보는 건데 오늘 트레저리 일부 커드를 보면 지금 상반기에는 유의미한 인하가 없다는 쪽으로 채권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로 봐서.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가장 냉정하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반영되면서 2025년도까지 7회 정도 인하한 시나리오가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이제 내년 11월에는 이제 미국 쪽에 대선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제 주식 시장의 성격이 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선반영돼서 올라가고 있는데 3월 정도로 인하 시점이 앞당겨 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경기가 무너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 좀 더 앞당겨지는 게 현실화되는 건데 채권 시장은 그렇게 반영하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년 초 인하를 받아들이고 하면은 시장이 한번 이제 신영증권의 이제 담당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장이 한번 땡깡 부리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3월 달에 이제 인하가 먼저 우리가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데 실제 채권 시장이 조금 더 늦게
인하될 것으로 현실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니까 이 갭이 어느 정도 메꾸어지는 어떤 기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월 정도까지는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따뜻하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내년 연초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을 좀 경계를 하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저희가 좀 생각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분들이 내년도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기대보다는 금리 인하가 더 느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차를 해결하는 과정에 상반기 조정이 있을 거라는 의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상반기 아마도 금리가 다시 또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구간에서 노이즈가 상당히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드 커브 보여주셨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증권에서도 중요한 코멘트를 냈는데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대략적으로 언제쯤 뭐 시작이 될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사례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FMC 관련된 성명서에서 좀 힌트를 찾으려고 하나증권에서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제 뭐 빨갛게 밑줄 친 단어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이 단어들 위에는 2005년에 12월 달에 발표된 성명서 중에 들어간 단어들, 중요 단어들을 이제 밑줄을 그어놨고 중간에는 2006년 6월 달에 성명서에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밑줄 그어 있고 네. 마지막에는 2007년 3월 달에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번 성명서를 보면 forming이라는 용어, 아주 이제 forming 이 단어 용어는 2004년 6월에서 2006년 6월까지 425bp 인상기, 금리 인상기 중에 2005년 12월 성명서에 첫 등장한 단어인데 위에 보시면 some, 그다음에 forming is likely to be needed to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form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번에 들어간 게 과거에 2005년 12월 성명서에 첫 등장한 문구라고 합니다. 이후에 조금씩 문구와 단어들 변경되면서 오늘 12월 성명서에서 extent of any additional policy forming that may be라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마지막 인상회의였던 2006년 6월 성명서에 거의 동일한 내용 그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단어 문구를 지금 이번 성명서에서 땡겨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2006년 6월 달에 나타났던 성명서 내에 있는 표현 문구를 이번에 갖고 온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부분에서 2007년 3월 성명서부터 extent 어쩌고저쩌고 나가는 문구가 2007년 3월 성명서에서 문구가 삭제됐고 대신 그 뒤에 future policy adjustment will depend on 이라는 문구가 새롭게 등장했거든요. 그게 2007년 3월 달에 밑에 밑줄 쳐 있죠. 이렇게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6개월 뒤에 2007년 9월에 금리 인하가 첫 인하가 단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제 그 간극을 볼 수 있잖아요. 간격이. 그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비슷한 2006년 6월의 성명서에 이번에 성명서에 나왔던 문구가 그대로 아마 가져와서 이번에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뒤에 몇 개월 정도 어느 정도 수준의 성명서가 반영이 되면서 금리가 첫 인하가 단행되느냐 이걸 그러니까 과거에 좀 추론을 해본다면 결국 이렇게 되면 2006년 6월께 나오고 2007년 9월에 첫 인하가 단행됐으니까 거의 1년 뒤 정도에 금리 인하가 첫 단행이 됐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실 조금 너무 오바다. 예, 하나증권 입장에서 약간 이 흐름을 봤을 때 약간 상반기로 좀 무게 중심을 두기에는 조금 이제 너무 빠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단하네. 이렇게 문학 작품 뭔가 해석하듯이 문제 풀듯이 2005년, 2006년, 2007년 거를 또 언제 찾아가지고 이거를 끼워 맞추기를 이렇게 했을까? 근데 이제 그 FMC 성명서에 나오는 단어들은 되게 중요해요. 단어들의 미세한 조정에 대해서 그 뜻들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근데 2006년 6월 달에 이 문구가 그대로 이번에 12월 성명서 문구에 거의 다 똑같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힌트를 찾는 건데 채권 관련된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가지고 조금 힌트를 가져보면 뭐 상반기 또는 뭐 3월에 이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것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신영증권에서도 지금 현재 채권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과 하나증권에서 이 성명서 문구나 단어를 가지고 좀 보는 부분에서도 뭐 앞당겨서 선반영하는 것은 조금 우려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근데 거죠.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사실 예전 거를 이렇게 땡겨와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거기서 맞는 그 공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예전 경제 상황이랑 지금 경제 상황이랑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맞게 퍼즐을 맞출 수는 없는 건데 이전 거를 가져와서 지금에 대입한다 그래서 이전에 1년 뒤에 뭐 6개월 뒤에 인하했으니까 이제부터 앞으로 6개월 남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힌트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게 100% 맞지는 않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뭐 100% 맞을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지표가 급격하게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지표가 만약에 도출이 되면 정말 당겨질 수도 있는 건 분명하죠. 근데 최근에 소비 동향을 보면 그렇게 침체까지 느껴질 만한 소비 동향의 지표는 아직은 아니고요.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완전 침체로 간다고 우려할 만큼의 실업률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경기가 좀 쿨링해지는 정도의 수준은 나오고는 있는데 이 침체로 가는 지표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뭐 만약에 그런 지표가 정말 나온다면 당겨질 수 있으나 너무 이제 지금 시장은 내년 3월 정도로 금리 인하에 대한 첫 시점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경계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뭐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났어. 이제 좀 이따가는 인하를 우리가 고려할 거야. 이거 하나만 갖고 장밋빛으로 그러면 뭐 주가가 완전 뭐 상방으로 날아가겠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좀 앞서간 생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은 좀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요. 이런 반영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시장에서 이제 뭔가 비춰질 때는 항상 변동성이 확대되는 네. 그런 모습이 보여왔다는 점에서는 조금 경계를 하자는 것도 우리가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 참고만 하면 유용한 거죠. 네, 참고만 하는 게 맞죠. 행간의 의미를 읽는 데에만 의미를 두자.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요 외국인 얘기할까요? 아니면 네네 뭐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지금 오늘이 이제 동시만기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종가 무릎의 뭐 변동성도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고 전기전자 업종 대규모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오전 중에 보면 외국인들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 중심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걸로 보이고요. 아까 이제 뭐 하이닉스가 장중 5%대까지 급등을 했고 그리고 시총 2위 자리를 일단 꿰찼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예,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총 2위 자리를 꿰차는 섹터가 주도 섹터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말씀하셨죠.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이 있는데, 근데 뭐 그걸 떠나서라도 뭐 최근에 반도체는 워낙 핫했기 때문에 소부장들이 워낙 핫해서 뭐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많이 급등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CXL 관련된 테마주는 오늘 조금은 주춤하면서 일부 종목은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는 그런 것도 보였지만 아무튼 이제 금리가 일단 좀 빠지다 보니까 성장주 가운데 금리 인상의 피해를 받았던 섹터들이 좀 많이 이제 올라왔고 그 외에도 소비재도 미국 장에서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소비재가 뭐 왜 금리 인상이 피해 주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소비재가 확실히 금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좋아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소비재도 상당히 좋았던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야기가 뭐 태형건설 위기설 관련된 이슈가 조금 불거지면서 네네. SBS가 이제 오히려 이제 뭐 자산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는 좀 내관이 혹시 될까라고 좀 약간 우려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형건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시장에서 어쨌든 뭐 회사는 부인을 했지만 역시 좀 불안해하는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PF권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장에 약간의 우려 사항이 좀 남아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약허가 기대감 때문에 이제 HLB 같은 경우도 뭐 장중에 18% 급등하면서 조금 잊혀진 종목들이 좀 올라온 것도 보였고, 그다음에 특히 2차 전지 밸류체인 관련해서 오후장에 힘을 상당히 냈습니다. 이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오전장의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윗골을 달고 내려오는 가운데 2차 전지 밸류체인들이 양극재가 일부 좀 LNF 등이 좀 좋았다는 것은 일부 좀 반등이 나오는 최근 낙폭과다 섹터 중에 반등이 좀 나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좀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한데 오늘 저기 선물에서 외국인이 7천억 사고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한 8천억 사고 요거 수급에 대한 의미가 좀 있습니까? 두 분의 제가 보기엔 의견 사실 크게 뭐 의미 없다? 만기일에 아주 임팩트 있는 저는 없다고 해석하는데 사실 수급은 뭐 만기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거라서 오늘 이벤트만으로 방향성을 의사결정하기 저는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부장님. 맞습니다. 오늘 이제 만기이기 때문에 이제 뭐 포지션 청산 때문에 그 포지션 청산과 관련된 매수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근데 답은 내일 있겠죠. 오늘 이제 대규모 현물 매수와 선물 매수가 됐고, 기관도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다 보니까 기관도 현물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죠. 양시장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성인지 아닌지를 좀 더 보고 연속성을 보려면 내일 시초가 부분부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종가 무릎에 포지션 청산에 의한 뭐 매수세였다면 내일은 바로 매도세로 바로 전환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만약에 이게 진성 매수가 정말 현물 매수가 들어왔다면
내일도 기관 외국인들이 추세되겠죠. 추세적으로 현물 매수를 추가적으로 더 이어지면서 강하게 상방으로 좀 더 사들어온 모습을 보인다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설렘은 될 것 같고 설레긴 하는데 아직 이걸로 확신하기에는 조금 며칠 더 봐야 되는 썸 거죠. 정도 썸. 그렇죠. 약간 뭔가 설레는 포인트 있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가볼게요.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미국 주요 기술주 상승,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IT 게임, 저의 반려주식인 카카오도 오늘 6% 올랐더라고요. 네, 뭐 결국 이제 금리 인하기로 들어가면 이제 성장주들에 대한 뭐 멀티플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인터넷주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사실 좀 뭐 주가도 많이 빠졌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수혜로 사실 돌아설 수도 있는 국면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네이버나 카카오가 최근에 약간 구조조정도 좀 일부 했을 것 같고 뭐 광고 인건비라는 이런 것들이 조금 낮아지면서 이익도 상당히 좀 회복을 하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좀 관심도가 높아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게임주도 주가들이 좀 일부 좋았고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지 대형 IT 게임주 뭐 최근에 IT주도 괜찮아요. 삼성전기가 그 무거운 게 15만 위로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좀 실적이 좀 안 좋긴 하지만 LG그룹주의 대형 IT도 어쨌든 오늘도 좀 올라왔고 그래서 실적이 좋기보다는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뭐 과거에 피해주였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반사 수익으로 좀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구글의 광고 매출 추이와 메타 광고 매출 추이인데 사실은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들의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을 보면 위쪽에 구글과 메타의 광고 추이를 보시면 플러스권으로 돌아선 게 확실히 보입니다. 그죠? YY 성장률이 그렇네요. 지금 구글도 10%대, 메타는 20%까지 올라와 있죠.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권에서 약간 좀 회복하는 정도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카카오는 톡보드 광고가 조금 올라온 게 분명히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광고 추이가 어쨌든 간에 바닥을 보고 지금 이제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성장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에 광고 업종들이 좀 업황이 좀 좋지 못했고요. 하반기 이후부터는 조금은 회복 추세로 접어드는 게 이제 보인다. 그래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플랫폼사들의 광고 관련된 부분들은 바닥권 확인 이후에 회복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광고 회복의 속도 차이는 카카오 네이버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서치 플랫폼 매출이 25% 차지하는 DA가 올해 4분기까지 역성장이 좀 있었다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3분기 비수교에도 불구하고 전년비 7.6% 양호한 광고 실적이 기대되고 있고 성수기 효과 그다음 내년 역기조 효과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카카오 쪽은 광고 쪽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신증권에서 바라보는 이커머스 쪽에 대해서는 네이버가 약간 그 총매출 성장을 좀 더딘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근데 총매출 성장이 이제 더디다 보니까 약간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정책을 좀 바꾸면서 이커머스 쪽에 네이버의 전략이 바뀔 것으로 대신증권에서는 봤습니다. 사진을 첫 번째 먼저 띄워주시면 국내 전자한거래 거래액과 네이버 쇼핑 거래액 성장률 추이인데 파란색이 네이버 전 총매출 추이거든요. 보시면은 조금 하향 추세에서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면서 플러스로 약간 돌아서기 시작했고요. 전체 국내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상당히 좀 플랫하다가 올해 상반기부터 조금 이제 돌아서면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네이버가 좀 더 빠지는 국면에서 2, 3분기 지나면서 약간 좀 회복세로 돌아들려고 약간 들어가는데 네. 아무튼 네이버는 약간 총매출 성장이 약간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브랜드 스토어 총매출 추이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좋게 나타납니다. 지금 네이버 쇼핑 전체 거래액 대비 브랜드 스토어는 약간 거래 규모가 좀 작아요. 그리고 도착 보장이라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도 거래 규모는 작은데 그래도 거래액 브랜드 전체적으로 브랜드 스토어 입점 수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어서 이쪽은 어쨌든 네이버 쪽에서도 브랜드 스토어는 성장의 추이가 보입니다. 매출에서. 근데 이제 그 포지션이 좀 작기 때문에 네이버에 이제 기여하는 도가 좀 작다 이런 부분 볼 수 있는데 전체 쇼핑 수수료율 인상을 견인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액 증가와 함께 네이버 쪽에서는 어떤 수수료율을 좀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선물하기에서 이제 자기 구매로 확장 전략인데 대부분 이제 선물하기에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명품도 입점해 있잖아요. 티파니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명품까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선물하기에서 결국은 최근에 보면 자기한테 선물 주는 것도 자기 걸 사는 것도 그쪽을 많이 사용하더라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8월달 저도 그렇게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품도 나에게 선물하기. 네, 자기 거 많이 삽니다. 그래서 마이스토어 오픈이 됐어요. 8월 달에 카카오에서. 그래서 마이스토어가 오픈이 되면서 카카오톡 쇼핑 탭의 3분기 DAU 인당 이제 그게 30%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선물하기 럭스텝을 출시하는 등의 지인 간의 명품 선물을 넘어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각 개인의 명품 쇼핑이 높아지고 있고 단가 높은 상품 판매가 증가되면서 자기 구매로 활성화되는 효과까지 확실히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카카오 전체 커머스 거래액 추이인데 이 보시면 작년 4분기부터 견조하게 진행이 되면서 3분기 올해 3분기도 좀 올라오는 게 보이고요. 이게 벌써 2조 4천억 정도 규모입니다.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죠. 그 AI 같은 경우는 하이퍼클로버 X 등등을 포함한 네이버 쪽에 이제 전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네이버의 생성형 AI 로드맵입니다. 이거는 뭐 과거에도 많이 보여줬던 건데 네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 AI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새로운 서비스 부분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남아있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광고 커머스 같은 경우도 클로버4AD라는 게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서 최근에 11월 달에 이제 나이키 광고를 파일럿 서비스로 내면서 일단은 B2B죠. B2B 관련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서 그런 브랜드의 정보를 학습한 하이퍼클로버 X가 결합되면서 광고가 제공된 것이 실제로 새롭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와 커머스가 결합되면서 구매율 상승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게 볼 수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사진 편집 앱 스노우라는 게 있죠. 우리가 스노우가 과거에는 공짜 앱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유료화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예시를 들었는데 이야. 스노우가 이제 일반 대중들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해서 일상생활에서 사진 편집을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이틴 뭐 AI 하이틴 사진도 이렇게 생성하고 여러 가지 뭐 이미지 관련된 부분들을 생성하죠. 그래서 약간 본인들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뭐 자기가 이렇게 좀 뭐랄까 연예인 같은 그런 사진도 생성하면서 근데 얼굴 보니까 상당히 너무 많이 보정이 돼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네. 여튼 뭐 그게 자기 만족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렇게 유료화해서 스노우 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스노우 실적이 많이 올라가는 게 실제 보인다. 유료화로 전환하면서 이런 것들이 네이버 쪽에 사진 편집 앱 스노우와 그다음에 에픽 쪽이 상당히 열풍을 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 버티컬 AI가 출시 예정인데 이게 아마 연내 테스트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과 결합한 AI 컨텐츠 봇이라고 하는데 이게 출시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유료화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도출이 되면 일단은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구간,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면서 성장주에 대한 멀티플을 좀 더 올려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도 접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게임주들도 상당히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그 구글도 최근에 쇼핑 열었죠. 그래서 영상 보면은 바로 쇼핑몰로 들어갈 수 있게 요거 실제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초기에는 좀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글도 그쪽 이커머스 쪽을 많이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 신재생 에너지 주가 상승, 풍력 태양광 상승. 이거 좀 의미가 있습니까? 네, 결국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뭐 금리가 너무 높으면 여러 가지 풍력이나 태양광 쪽은 이 장기 사업이잖아요. 뭐 5년 이상 이렇게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서 이제 사업이 중간에 표류하거나 부담되죠. 그러니까 개런티 되지 않는 환경 속 정책 환경 속에서 이제 중간에 표류가 되고 아예 그냥 사업이 이제 아예 무산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금리 관련된 부분들이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일부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썬론이라는 회사가 19.68% 그리고 솔라 에너지 테크놀로지도 8.4%, 인페이지 에너지도 7.8%, 펄스트 솔라도 4.76.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이 금리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역시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네. 국내에도 그런 부분이 보였고요. 더군다나 세아윈드라는 회사가 언론을 통해서 스웨덴 국영 전력회사 바텐폴 사가 주관한 세계 최대 수준의 해상 충력 발전 관련된 사업 노폭 뱅가드 프로젝트에 1조 4,900억 원, 약 9억 파운드 정도의 규모의 XXL 모노파일 하부 구조물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게 상당히 큰 규모의 어떤 공급 계약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서 이제 전체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들의 새로운 어떤 세아법 관련된 그룹주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동이 되면서 주가분들 좋았고 그래서 세아 제강 지주라든지 CS 베어링, 태웅, SK 오션 플랜트, AC 현대 에너지 솔루션, 하나 솔루션 등등의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신재생 관련된 쪽이 올랐는데 단기로 또 이게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당장 숫자가 좀 안 찍힐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들이 좀 올라가다가 반응하다가 결국은 또 뭐 분기 실적이나 실적단에서 숫자가 이건 좀 장기 그림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좀 실마감에 또 좀 약간 단기로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재생 쪽은 되게 뭐라 그럴까 주식으로서 투자하기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네, 연초에로 사실 어려워요. 지금까지 계속 밀렸으니까요. 맞아요. 예. 네, 단기반도 나왔다고 해도 추세 보면 완전 흘러내렸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보죠.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여기는 조금 호불호 갈리는 것 같기도 하던데. 네, 그렇기도 합니다. 네. 뭐 사실 오늘 2차 전지 쪽에 에코프로는 못 올랐죠. LNF가 많이 올랐고,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인가 그쪽도 좀 이렇게 올라왔는데, 포스코 관련해서 올랐는데,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자, 미국 시장에서도 이게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와, 앨범알 10%. 앨범알 뭐 9.47, 그죠? 리벤트 8.4, 그다음에 둥둥둥 뭐 리튬 아메리카스 뭐 등등 해서 네. 상당히 좀 리튬 관련된 종목이 튀어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리튬이 굉장히 좀 높게 형성되다가 최근에 리튬 가격이 급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우려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쪽의 리튬 선물 가격도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급등세가 일부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단기적인 바닥론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고 역시 이 부분도 신재생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성이 좀 돌아든다는 있던 그런 이슈 때문에 리튬 관련된 종목이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어제도 미국 시장에서 급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정부가 추경호 부총리 겸 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영 장관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2차전지 전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는 게 방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2028년까지 2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 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방침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과 보증 보험을 확대하고 IR에 대응한 북미 시설 투자에도 금리나 보험료 인하 등을 지원하면서 올해 연말까지는 총 1조 원 정도 일단 첨단 산업 관련된 전략산업 펀드 조성도 추진하면서 굉장히 좀 정부 차원에서 폐배터리 용어가 사라지고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배터리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책적인 지원을 상당히 하기로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표로 이제 도출이 되는데요. 이제 관련된 리사이클 관련된 수거 검사, 재사용, 재활용, 전처리, 후처리 관련된 주요 해외 기업들, 주요 국내 기업들이 표로 이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관련해서 폐배터리 관련이라든지 리사이클 관련된 쪽은 한번 관련 주식을 한번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긴 사업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장비 업체들 기타 이런 쪽도 폐배터리 이런 쪽도 좀 같이 분리해서 표로 좀 한 번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오전에 중국의 탄산리튬에 이제 선물을 개장을 했는데요. 다시 상한가로 출발하면서 일단 리튬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9만 리터, 톤당 9만 리터가 깨지면서 그때부터 바닥을 좀 확인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톤당 8만 리터 정도가 중국 쪽의 리튬 가격의 좀 바닥권으로 인식하는 분석자가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만 리터 깨진 이후에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중국 쪽의 선물 가격은 지금 상한가, 하한가 기준이 13%로 오늘부터 확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7% 정도 상한가가 있었거든요. 중국의 탄산리튬 선물 가격 상한가가 7%대에서 최근에 10%대로 상한가 늘어났고 오늘 기준 13%대로 다시 상한가 폭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탄산리튬이 개장이 되면서 이렇게 가격이 일단 바닥권에서 단기적으로 리바운드에 튀어 올랐다. 이것도 2차전지 쪽에 좀 더 좋았고요. 포스코 홀딩스와 W스코프 코리아가 이제 결국 리튬 생산용 전기 투석막 공동 개발, 국산화 협력 업무 계약을 맺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변곡점을 오늘 하나의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국내에서는 제조사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수량이 전부 이제 수입에 의존했다고 그러고 이 부분이 양사가 2021년부터 전기 투석막 공동 개발에 착수해서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 부분도 2차전지 관련된 쪽도 상당히 좋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일단 리튬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양극재 쪽은 사실은 3개월 이상 이제 좀 약간 레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와 1분기 실적이 조금 약간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튀어 오르는 것들이 연속성이 있을지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닥론은 바닥 잡기 이 부분은 지금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이건 요즘에 이렇게 밸류를 보면 최근에 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부 반도체 관련 소부장이 훨씬 비싸요. 2차전지가 훨씬 쌉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반도체 따라가는 보다는 오히려 바닥론이 나오면 2차전지를 오히려 사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사실 남들이 아무도 안 볼 때 사야지 맞아. 그게 메리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약간 반도체 소부장이 좀 너무 과열됐다. 뭐 40, 50배 받는 게 PER이 맞는 거냐. 사실 그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2차전지 쪽을 바닥론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실적이 좀 주춤하거나 목표치 실적이 조금 더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바닥론에 근거한 뭐 저점 매수 전략도 충분히 2차전지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공감되는 의견입니다. 네. 하나만 더 볼까요? 요거 사실 아무도 얘기 안 하던데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2세대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화장품 있는데 어떤 게 더 나으세요? 뭐 로봇 관련주는 말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휴머노이드 관련된 테슬라 그 영상은 와, 한번 찾아보시면 그거 대단하던데. 예, 손가락 움직임이 거의 인간 움직임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정말로. 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걷는 건 아직까지는 조금 어색하죠? 어색한데 이 상체 쪽에 이제 뭐 팔이 움직이고 손 동작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인간의 동작과 비슷하게 보여서 이 계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삶는 그 모습도 이게 보이는데 그걸 보고 약간 섬뜩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건 조금 뒤쪽에 놓고 그거 뭐 밸류에 뭐 문제 일으키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정부의 지원 정책이 오늘 첨단 로봇 산업 비전과 2030 달라진 모습에 대한 정부 정책 비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신의 자료실에서 제 자료를 찾아보시고 좋아요.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일부 그 종목들, 그러니까 그 화장품주가 좀 이제 일부 대형주도 좀 많이 올랐는데 첫 번째 사진 보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엘프뷰티입니다. 엘프뷰티가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또 이슈인데 이게 엘프뷰티 초저가 물건이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뷰티 산업 관련해서 신고가를 냈고 인모드도 어제 주가가 꽤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뷰티 산업 쪽이 상당히 좀 주가가 좋았고 엘프뷰티는 신고가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리브영에 따르면은 전체 고객 수가 1,400만 명이 좀 넘었다 그랬고요. 전체적으로 여성분이 74% 차지했고 남성은 2022년 대비로도 1.5배 증가하고 고객의 61%는 남성이 20대에서 30대지만 가장 높은 증가율은 50대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올리브영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 경제활동 인구 3천만 명 가운데 올리브영을 사용한 고객이 3명 중 1명 정도는 올리브영 간다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좀 높은 평가가 있죠. 근데 대형사 중심의 주가 상승인데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아모레퍼시픽의 지역별 비중 추인데 확실히 보면 밑에 보세요. 아시아 쪽에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쪽도 성장이 나옵니다. 그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쪽에 성장이 나오고 있고 중간에 보시면 미국 성장이 확실히 돋보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면 코스닥스 성장도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아모레퍼시픽 쪽은 일단 중국이 좀 주춤하긴 하지만 다른 아시아 쪽 성장 그리고 미국 쪽의 성장 그 다음에 코스닥스 성장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변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LG생활건강의 지역별 화장품 매출 비중인데 여기 보시면 비중국 화장품은 좀 고만고만하게 성장을 합니다. LG생활건강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국내 면세 이렇게 가는데 다소 조금은 4분기 이후에 LG생활건강은 다소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미국 법이나 일부 법인에 대한 해외법인 구조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은 별로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은 구조조정이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사뿐만 아니라 지금 중소형사라든지 ODM사도 실적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콜마, CNC엔터 등은 3분기 대비 실적 개선 폭이 하나증권에서는 굉장히 커질 거다. 한국콜마와 CNC인터내셔널 두 개를 픽을 했습니다. 중소브랜드사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패밀레이스라든지 VT, 클리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 나올 것이다 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갖고 그 다음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한토증권에서 이야기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원달러 환율과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추인데 결국은 과거 케이스를 보면 환율 영향으로 같이 간다는 거고 엘프뷰티 신고가 그리고 FMC 관련된 비둘기파적인 결과 환율 영향이 보면 대형주 중심으로 우리가 대형주에서 결국은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ST로드와 비교했을 때 피어 그룹이나 상당히 좀 환율이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피어 그룹 대비 아웃퍼포먼트하는 모습이 많았다. 그래서 환율 효과로 결국은 아모레퍼시픽 정도가 움직임이 같이 양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품 계속 얘기가 좀 많이 나오네요. 맞아요. 뒤에 로봇이나 뭐 이런 내용들 그래프도 저희가 이제 휙휙 지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요거는 신의 자료실 가셔서 꼭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중요한 다운 자료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시황 그리고 인사이트까지 같이 엮어서 말씀을 해주신 우리들의 소중한 보물이죠. 자, 시황을 매일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차례도 없죠. 알겠습니다. 본인 칭찬을 본인 입으로 잘하시는 또. 자, 그러면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